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다이어트.kr 요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의는 하고 있지 않으나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직훈 교사 자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타가 꼭 하나씩 나오네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교환을 한번 만들면 업그레이드도 하고 소스도 버전업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료 수집도 각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자료를, 아니면 뭐 새로운 예제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거 한 명이 모아서 관리하면은 유지보수 좀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스를 수정하면 여러 군데서 에러가 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한 과목만 뭐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업데이트하면은 뭐 에러 나서 고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대한 내용이 비슷한 강사끼리 과목을 맡아서 맡은 과목을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문서나 API 위주로 정리하는데요. 구글 독스나 GitHub 편집 상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GitHub 수업도 이제 앞으로는 아예 그냥 따로 과목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강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 혹시 하지 않을까, 뭐 좀 다시 시작할까 뭐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는데요. GitHub 수업을 하려고 저는 이제 요런 그 공식 문서나 API 위주로 이제 교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최대한 참고해요. 똑같이 하진 않는데요. 내용을 제가 약간 수정하는데 기준을 여기다 잡으면은 여러 명이 작업할 때 좋기도 하겠고, 저는 보통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기, 이 내용에 그 많은 참고를 하지만 설치하기라든지 초기값 지정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은 걸 이제 추가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초기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는 이렇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같이 한다면 꼭 필요한 게 두세 개 이렇게 제가 혼자 편집하는 것보다 이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은 한두 개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GitHub 할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을 한다고 하면은 콘솔 명령어를 누군가 한 번은 아무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GitHub에 대해서 뭐 로컬하고 리모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작업할 때, 리모트에서 작업할 때 이걸 구분해서 저는 예제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스가 따로 필요 없겠죠. 실습 뭐 스크립트 같은 게 있으면 모를까, 소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교육도 저는 이렇게 한 교재 안에서도 이렇게 요런 그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 이걸 좀 보통 나누는 편입니다. 그 구두로라도 교재를 나누지 않아도 교재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나중에 재직자로 지금 그 정규 수업 한 5개월 안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 좀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딩하면서 그냥 이게 코딩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고 나중에 재직자로 와서 보완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5개월 안에 이걸 다 정상적으로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5개월 안에 그거를 너무 주입하려고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이 부분을 모르면 프로젝트 5개월 그 과정에 프로젝트 하기 힘든 부분, 기본 프로젝트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거는 반복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써서 하는데, 이 부분은 팀장급들만 이해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나중에 재직자로 와서 언제든지 개설되어 있으니까 들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보통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 기본 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순서나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문서를 좀 많이 참조하고, 근데 아무튼 제 생각을 넣어서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만드는 버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은 이 기준으로 쉽게 그냥 설명하는, 자기만의 설명하는 거를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API나 공식 문서에 있는 여기를 찾아보면 모든 기능이 다 있으니까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할 때는 이 문서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원론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API 이런 문서에다가 보통 넣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걸 설명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요거는 중요해서 저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이것도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다 이해하라고는 하는데 조금 좀 공식 문서에서 필요해서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요건 지금 이해 안 되면 나중에 프로젝트 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이해되던가 아니면 제식자 수업으로도 언제든지 와서 원격으로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독스에 이렇게 개요를 쭉 뽑았으니까요. 이렇게 미리 서두에 요런 내용을 수업할 거고 요런 내용을 수업할 거고 요런 내용을 수업할 거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요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 되겠죠. PT가 따로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너무 어려워하면은 요거는 나중에 또 하면서 실습하면서 재직자로 나중에 꼭 필요한 거는 그때 와서 좀 정확히 좀 이해해라 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Vue.js 같은 것도 요즘 좀 만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공식 문서를 많이 참고하고요. 그리고 Vue.js 같은 경우에는 CDN 방식으로 그냥 HTML에서 그냥 실행할 수도 있어서요. 예, 그렇게 CDN 방식으로 실행할 때는 그냥 소스만 GitHub으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HTML의 내용이 많지 않으면은 설명할 내용이 얼마 많지 않으면은 요 Vue.js 같은 경우에는 CDN 방식으로 실행할 때 그 HTML 소스에 상단에 그냥 간단히 설명을 넣어 놓고 HTML 파일 하나로 그냥 관리를 하고요. 아니면 내용이 좀 많으면은 요거 보시면은 리드미 파일 요 마크업으로 어떻게 이제 설치하는지 그리고 설치하는 이렇게 프로젝트 설치를 한 다음에요. 프로젝트 설치한 다음에 그 소스를 출처해서 예제 소스를 만든 다음에 저는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git ignore를 이용해서 올리지 않고요. 소스만 싹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만 올린 거거든요. 필요한 소스만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사용 실습할나 다시 이제 그 동작 시켜볼 때는 소스만 받고 다시 여기다 프로젝트를 덮어 쓰고 소스만 다시 살려내서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바도 마찬가지겠죠. 자바도 소스만 싹 올리고 바이너리는 올리지 말고 다운받은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저는 편해서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여기도 소스가 예제 소스가 여기는 설명한 내용이 좀 많으면은 여기에서는 설명한 내용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을 경우에는 설명한 내용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HTML로 CDN 방식일 때는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기 MD 그 마크업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요 설명할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설명할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소스 이렇게 넣어 놓고 그래서 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제가 여기 예제가 있는 거니까 GitHub으로 다운받아서 요거를 이래저래 테스트하면서 추가 내용 막 넣고 편집하고 하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소스는 GitHub를 이용해서 체크아웃 같은 걸로 해서 원복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소스 좀 바꿔서 많이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저하고 좀 비슷한 방식인 분이나 아니면 이런 방식하고 서로 교류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 뭐 수업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면은 그리고 저는 언어에 관계없이 게시판의 페이지인가 검색에 대해서 원론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소스로 설명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론적인 오타가 또 나오네요. 그 개념이나 좀 애매한 게 또
어떤 원론적인 개념이 필요는 한데 따로 준비하기 애매한 뭐 트리 구조 만들기, 정규식 이런 것들을 뭐 저는 이제 페이징 같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페이징 같은 게 좀 많이 익숙하고요. 그냥 외우고 있는데 그냥 언제든지 다시 그냥 문서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예,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 분들끼리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서로 그 교환도 나누고 서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대신 가서 잠깐 강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뭐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이렇게 많은 과목이 한 개로 정규업에서 정규 수업에서 정상적으로 수업하기 힘들지만 재직자로 개설하는 하면 좋을 것 같은 재직자로 개설도 하고 정규 수업에서도 예, 뭐 와서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래서 JPA를 정규 수업에선 예, 하기 힘든데 뭐 복잡한 조인이 나오는 테이블 여러 개 조인이 나오는 예제 위주의 과정 마이바티즈도 마찬가지고 정규 표이신이나 아니면 DB 쿼리나 시큐리티 코딩 같은 경우에 이게 매년은 아닌데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뭐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맡아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직자 과정으로 저도 그 재직자 과정 이걸 들어야 될 사람도 좀 필요하죠. 시큐어 코딩에 맞춰서 코딩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각자 이런 것들이 몇 개 이제 뭐 대여섯 명, 뭐 일곱 여덟 명 이런 걸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은 이 강사 단체에서 누가 뭐 본인이 수업을 안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24 수업은 요즘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수입이 직접 안 된다고 해도 제24 수업을 개설해 놓으면 저녁에 제24 대상으로 그럼 낮에 정규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교류하고 있으면은 그 저녁에 와서 그냥 다시 들으면은 보완이나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죠. 설명하는 같은 교환이지만 설명하는 강사가 다르면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환을 교류하는 강사들이라면은 정규 수업 수료생은 바로 재직자 수업의 대상이 되고 수료하고 프로젝트 끝나고 수료하고 취업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바로 대상이 되고요. 예. 재직사 수업의 경우 재직사 수업하면 굉장히 친해지죠. 재직자들하고. 예. 그래서 정규 수업 학생 모집 혹시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지금 낮에 우리 같은 교환을 교류하고 강사 이 교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강사님이 이걸 개설을 한다 아주 잘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주변에 아시는 뭐 신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AWS 요즘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실무에서 AWS 인프라 업무하고요. 프로그래밍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AWS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시간이 배정돼 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실습해서 딱 해보고 이거를 계속 중시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의미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인프라 구축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리눅스에 들어가서 리눅스 어떻게 보면 이 배정된 실습 시간에 수업을 해보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 할 때는 아니면 수업할 때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컴파일해서 배포하고 할 때 그 리눅스 기본 명령과 배포하는 것을 위주로 주로 그 수업을 해서 그 프로젝트 할 때는 리눅스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서 어차피 인프라가 요 AWS로 인프라가 구축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할 때는 리눅스랑 똑같은 거니까요. 요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건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실무에서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주업무로 하진 않을 테니까 저는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예,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임대해서요. 한 서버에 교육생들이 접속해서 수업하는 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도 교육용 테이블과 데이터를
혼자 이렇게 자꾸 관리하고 자꾸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통으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요 레벨 다이어트 KR 요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정규 강사는 생각이 없고요. 나중에 하더라도 상황이 된다면 이제 재직자 위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직군교사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참 교육 그 할 때 이런 걸 다른 강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제 단톡방을 알게 돼서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예, 요거 한번 얘기 들으시고 혹시 뭐 서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예, 카톡에 좀 남겨주시면은 예, 그거 보고서 그런 분이 많으면 뭐 또 미트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카톡에서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의견 있으면은 카톡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